네, 북한의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남북 고위급 접촉. 무박 4일, 무려 43시간이라는 긴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고 공동 보도문 발표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남북은 합의에 따라 조금 전 12시 각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준 전시 상태를 해제했는데요. 유례없는 마라톤 회의 끝에 이루어진 남북의 합의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물론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100% 나만 만족하는 그런 협상은 없겠죠.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얻은 것은 뭐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입니다. 일단 두 분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얻은 게 뭐고 잃은 것이 뭔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 얻은 게 잃은 것보다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얻은 거는 무엇보다도 군사안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냈다는 거. 그리고 북한의 도발의 그 악순환 연쇄고리를 끊는 계기를 창출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2년 반 동안 이렇게 실행 단계로 이행되지 못했는데 이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거. 그리고 향후에도 한반도 평화를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이 확성기 방송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기제를 계속 가질 수 있게 됐다. 사용은 안 하지만 항상 보유하고 있게 됐다. 이것도 우리가 얻은 거라고 보고요. 김정은이의 입장에서 보면 얻은 거는 크게 망신당할 걸 조금만 망신당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 망신당한 건 자기가 전략적인 착오를 일으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나마 큰 국제적 망신을 당하진 않고 좀 작은 망신으로 그쳤고 그가 얻은 거라고는 그래도 총사령관으로서 자기가 이 군의 우두머리라는 거 국민들에게 한번 보여주긴 했다. 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굳이 아쉬운 점을 찾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쉬운 거는 뭐 다 온 국민이 다 같이 느끼시겠지만 이항에 있어서 그 유감 표명이 이 그 지뢰 매설을 북한이 한 거 이 사실을 좀 교묘하게 피해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뭐 책임자 처벌 뭐 이건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명시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도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뭐 보조적으로 구축이 됐으니까 그러나 이 북한의 책임이라는 그 부분이 명확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죠. 그 얘기는 저희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남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네, 뭐 크게 벗어나지 않겠는데 우리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물론 이렇게 6가지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끌어내기까지 그 과정에서 북한의 어떤 그 군사적 도발이나 압박에 우리가 이제 굴하지 않고 과거에는 이제 그런 압박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지레 먼저 대화를 제의해가지고 사실 그 북한이 원하는 걸 충족시켜주는 이런 패턴이 반복돼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북한의 압력, 특히 군사적 시위 도발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그 나쁜 행태를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어떤 긍정적인 요인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세부 그 합의 내용 중에서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쭉 요구해왔던 이산가족 상봉이 어느 정도 합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성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번 회의의 중요한 그 이슈였던 사과 문제, 재발 방지 문제 이런 부분들은 다소 해석의 여지에 따라 가지고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사과한 것으로 보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불충분하다 하면 뭔가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각자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원했던 대북 방송을 일단 억제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성과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성과가 김정은이 그 자기의 어떤 그 체제 기반을 좀 강화하는데 결과적으로 좀 성공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북한이 이번에 준전지 사항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 마침 또 오늘이 이제 북한의 성군절입니다. 성군절 날에 또 이런 합의문이 나왔기 때문에 북한은 그걸 가지고 대내 통치해서 이번 어떤 그런 자신이 선포한 전쟁의 승리 이 어떤 결과물로서도 내부 통치 활용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또 우리가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북이 각각 얻은 점과 잃은 점 등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43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모두 6개 항에 합의를 했고요.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을 받는 내용이 앞서 언급하셨던 2항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이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죠. 일각에서는 어떤 남북 간 합의문에서 북한이 유감을 표명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반면에 방금 언급하신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남북 간에 있는 최고의 그 안보 위기를 우리 스스로 남북한이 주변국의 영향 없이 스스로 해결했다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 좀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요. 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국문법상으로 볼 때 예. 주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북측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근데 왜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표명했냐 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보면 간접 목적으로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예. 그러면은 북한이 남한 병사들의 부상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 마치 인도주의적으로 예. 표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없다.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하여 발생한 남측 군인들의 부상 이렇게 쓰면 되는데 네. 이유가 명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구한 게 사실 4가지 아닙니까? 네. 시인, 네. 자기네들이 했다는 거 시인하고 그다음에 사과하고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하고 네. 재발 방지. 예. 4가지 중에 재발 방지는 이제 다음 질문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재발 방지는 저는 그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인정과 책임자 처벌은 없고 네. 사과도 좀 유감에 그쳤다. 그리고 대상이 좀 약간 불분명하다. 이래서 그렇지만은 저는 애초부터 이 정도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예. 이거 가지고 굳이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사실 여기서 김정은이가 뭐 북한은 남한 국민과 뭐 병사들에게 그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면 좋지만 예. 그렇게 하면은 북한에서 통치가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대했다고 하는 거는 약간 좀 과잉 기대가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을 애초부터 하고 있었기 예. 때문에 예.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 박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책임이 명확치 않다라는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했던 바였다. 근데요, 저는 이 부분도 좀 짚고 싶은데요. 유감을 표명한 부분도 그렇고요. 이거 지뢰 폭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지뢰 도발이 아니고 지뢰 폭발이라고 얘기한 것도 저는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2항, 3항이 예. 어찌 보게 되면 국어사전을 갖다 놓고 예. 감론을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뭐 명쾌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폭발 사고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우연적으로 터질 수 있는 거고 본인이 실수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정확하게 북한이 사과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이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남북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낸다 그러면은 네. 사실 뭐 보통의 정도에서 했던 부분이 대부분 다 유감이었습니다. 네. 유감 정도에서 하게 됐는데 결국 그렇게 갔는데 근데 우리가 이번에 유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는 이 지뢰 도발로 인해 가지고 우리 병사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북한의 도발이고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비열한 테러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유감 정도가 아닌 정말 사과를 받아내기를 바랬고 또 그것이 어찌 보게 되면 우리 협상의 목표였는데 그 부분은 좀 미치지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일관적으로 자신들의 소행을 부인해왔던 북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도 두 분께 여쭤보기가 그저 그렇네요. 포격 도발은 왜 빠진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겠죠. 뭐 연장선상에서 그것도 우리는 다 넣자라고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북측의 주장은 자기네가 먼저 쏘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 끝까지 버텼을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증거를 내놔라. 예. 그러니까 뭐 하드 에비던스라고 하는 그 아주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예. 또는 뭐 스모킹 건이라고도 예. 하는 그걸 내놔라. 뭐 그러면서 옥신각신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게 다 좀 명확하게 네. 확실하게 사과를 받으면 좋지만 그러나 이것만 해도 연쇄적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 이게 북한은 유감을 표명했다만 하더라도 예. 일단 남북 간의 회담을 통해서 그 결과로 유감 표명한 건 처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 유감이란 용어도 사죄가 아니라 유감이란 것도 예.
외교적으로는 유감을 사죄로 가름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되게 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쉬움은 남죠. 예. 아베 담화는 또 얼마나 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정부가 형님다운 자세로 그 정도는 아량을 베풀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절충점을 찾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좀 그 부분을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뢰 폭발, 포격, 도발 결국은 이제 이 문맥으로 봐가지고는 북한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좀 드러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이제 문장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북한을 이렇게 약간 좀 서로 해석의 여지가 많은 부분으로 문구를 이렇게 절충함으로써 북한은 지뢰를 도발했거나 포격을 했거나 하는 부분을 자신이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안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북한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게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을 오늘 정오부터 중단하기로 했고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중단이 된 상태인데요. 과연 이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그 지뢰 도발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해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확실한 보장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약속을 수도 없이 어겨왔고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엄연한 국가 대 국가의 약속, 북한을 국가로 보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한 체제와 한 체제 간의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잖아요. 그렇다면 명문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더 확실하게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북한은 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뿐 아니라 확성기를 철폐해라, 철거해라라고 했는데 철거를 막아내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비정상적인 사태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거죠. 일단 NLL에서의 침범이라든지 우리 어민을 나포에 갔다든지 아니면은 DMZ에서의 도발을 했다든지 이럴 때 이건 비정상이잖아 다. 비정상적인 사태에 지금 효력이 입증된 우리가 계속 간직하고 있는 확성기 방송 그냥 스위치만 올리면 되니까 향후에 미래지향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좋은 장치를 확보했다. 여차하면 확성기 쓰겠다는 얘기죠. 남북이 합의해서 확보했다. 그러니까 김관진 실장께서 말씀하신 거 저는 동의합니다. 이게 오히려 재발 방지를 명문화한 것보다 오히려 더 확실하다고 좀 봅니다. 처벌 수단을 마련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한 수단을 확보했다. 이 부분을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북한이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까지도 요즘 알려지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북한이 이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하고 있습니까? 그건 이번에 북한이 하나의 우리 목표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결과를 놓고 보니까 확성기 때문에 북한이 준전쟁 상태를 선포하고 했다는 부분은 확성기는 하나의 북한의 어떤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는가. 그랬을 경우는 저는 역시 김정은의 어떤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번에 사실 이런 도발도 하고 또 확성기 방송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그걸 명분으로 해서 전제 사항을 선포하고 결국 이렇게 이끌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확성기는 우리가 그쪽으로 남쪽이 확성기로만 관심이 몰리도록 사과라는 문구에만 집착하도록 북한이 했던 어떤 협상술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민감한 항목이었죠. 2항하고 3항을 살펴봤는데요. 공동보도문 1항도 함께 보시죠.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당국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또 우선적으로 언급이 되고 또 협상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아까 통일부가 오전에 밝혔습니다만 5.24 조치 해제나 한미연합 훈련 중단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일단 얘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후에 논의가 돼야 되는 건지 글쎄요.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북한은 그걸 들고 나오겠죠. 그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당국회담을 해서 여러 분야의 대화 협상을 한다는 거니까 교류협력 부분이 주로잖아요. 그렇다면 교류협력을 한국 정부는 5.24 조치로 다 제한을 해놓고 무슨 교류협력을 하자는 거냐. 이런 논리를 들어가지고
오이사 조치부터 해제하고 논의를 하자. 예.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당연히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인정 사과, 뭐 책임자 처벌 이런 것 또 다시 이제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이걸 요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이 조금 아쉽다고 하면 대통령이 아주 신임하고 또 남북한의 서로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들이 다 만났는데. 예. 여기서 이 문제가 좀 논의가 돼가지고 요거까지 좀 풀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거는 좋은데 네. 또다시 이 오이사 조치 해제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요게 또다시 또 근본 문제로 또 남을 것 같아서 반복될 것 같아서요. 요것만 넘었으면 예. 우리는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이제 3대 소통로라 그래가지고 민생, 환경, 문화 예. 주로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이거 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할 테고 북한은 그거 뭐 다 해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일단 그걸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 장애부터 제거해라. 그래서 예. 오이사 조치 해제하라. 이렇게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요 회담의 성과가 이제 좌우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보면 근데 금광산 관광 재개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이산 가족 상봉 문제가 이제 급물살을 탔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이산 가족 상봉을 꾸준히 이제 금강산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관광 재개 문제는 아무래도 이산 가족 상봉 문제와 연계돼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서가 예. 이산 가족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네. 뭐 그다음에 잘 되면은 이제 금강산 관광이 얘기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공동 보도문 6개 항에서 예. 만약에 우리가 순서적으로 좀 중요치를 가중치를 준다 그러면은 네. 그렇게 가정한다 그러면은 일본으로 공동 보도문 1항 예. 내용은 전체적으로 좀 북한의 입장을 좀 많이 반영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전반적인 남북 관계를 가지고 예. 다시 시작하자라는 또 개선하자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번 회담이 시작된 거는 우리는 이 지뢰 도발로 초래된 이 엄중한 문제를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예. 북한은 이걸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남북 관계를 다시 출구 전략으로 말했던 출구 전략 남북 관계를 다시 만들기 예, 예. 위한 그걸 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이렇게 좀 나온 것이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북한이 뭐 오이사나 금강산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얘기했을 수는 있는데 우리 예. 정부는 또 그 부분 이 부분에서 뺐을 겁니다. 그러나 향후에 예. 논의되어질 수 있는 여지는 이 공동 보도문 1항에 좀 담겨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조금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예. 사실 당국 간 회담은 우리 정부가 계속 원했던 거거든요. 이를테면 작년 말에 통일준비위원회하고 이제 통일부 장관하고 이제 당국 간 회담 제안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들은 척 만척도 안 하고 통일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건 이거 흡수통일기구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도외시하고 있는데 예. 우리 정부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데 남 선생님은 왜 이 북한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은 좀 당국 회담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회담이 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당국 회담이라는 부분은 우리 부분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남북 관계 개선에 방점을 두게 되면 북한이 항상 주장해왔던 것이 예. 남북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것이 오이사 조치다, 금강산 관광을 하지 못한 것이다 했기 때문에 예. 앞부분에 나온 남북 관계 개선은 좀 북한의 어떤 의사에 좀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닌가. 뒤에 당국 회담이라는 것은 좀 그걸 하기 위해서 당국 회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예. 우리의 좀 방점이 찍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그 1항을 두고 좀 다른 해석을 해주셨는데 또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입니다. 네. 오늘 이런 날에 또 남북 고위급 접촉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는데 과연 오늘의 이런 협상 타결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제 남북 관계가 아예 없으니까 주도권이고 뭐고가 없었어요. 근데 네. 지금 주도권은 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그간에 행사하지 못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북한보다 수십 배 앞서지만 군사안보 면에서는 그들이 비대칭 전력으로 뭐 미사일이라든지 핵 같은 거, 화생방 무기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예. 군사안보 문제에서는 우리가 주도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요번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고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게 경제입니다. 경제 부분에서는 우리가 개성공단에 가보시면 우리가 사장님이고 북한 주민들은 근로자들이잖아요. 예. 우리가 사장님이 주도하지 근로자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유익한 사업들을 가지고 북한을 끌어나간다면
북한의 도발 동기 자체도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북한의 도발을 못하는 북한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룰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박 통일론의 첫문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임기 이제 후반기를 맞는 오늘 뜻깊게 이런 합의가 된 걸 아주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어떤 경제라는 부분의 열쇠고리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뭐 날이 우연찮게 남과 북이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징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정확히 반 해가지고 접어드는 날이고 또 북한은 이제 그 성군절이죠. 성군절 해가지고 김정은이 이제 2013년도에 그걸 기념일로 지정을 했는데 그런 날을 또 이렇게 북한으로서는 또 어떤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날인 것 같고요. 경제를 중심으로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이산가족, 인도주의적 문제를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남북 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경제와 관련되어진 뭐 필요한 대북 민생 지원, 뭐 또 인프라 지원,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얘기가 되어질 수가 있는데 바로 경제가 이 다음 단계 이슈로서 즉각 부상되기는 힘들죠. 뭐 아까 우리 6개 항 중에 이산가족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 인도적인 사안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아마 경제적인 문제는 지금 남북한이 해왔던 거, 그러나 중단되어 왔던 거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논의되어지면서 서로 접점을 만들어 갈 걸로 보여집니다. 네. 남북이 협의한 합의문을 가지고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남광규 고려대 아세안 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